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지난번 전 하북성, 산동성을 이론적 논리구조로 바꾸는데 마음 고생이 심해서 2주간 휴가를 내서 낚시를 거의 매일 했습니다. 이 낚시는 상당히 잘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 공부를 하는데 더 시간을 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왕 시작한 역사 공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신라분기 위주로 박식의 신라, 혁것의 남해, 유리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유리왕 다음에는 탈해교로 넘어가는데 당시 국제정세에 의하면 37년 고구려 대무신왕 낭랑을 공격하고요. 44년 이에 대한 반격으로 후한 광무제가 낭랑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살수 이남을 접수하고 한의 군과 현을 설치합니다. 49년 고구려 모분왕은 우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습격하고 후한과 하친을 하게 됩니다. 55년 고구려 태조왕은 요서 십성을 짓고요. 다음에 동옥저를 정벌해서 동으로는 창해, 남으로는 살수까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구려가 이 낭랑을 공격할 때는 낭랑인들이 이 신라로 포항한다라고 삼국사기 신라분기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 사람들 또한 신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당시 백제는 이 다루왕 시절로 말갈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낭랑기사가 나왔는데 더 이상은 당분간 낭랑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는 직접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후한이 낭랑을 지속적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낭랑의 힘이 전보다 적어졌고 이 낭랑에는 이 한의 유민들이 그 지역에 타운을 유지하고 살았음을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삼국사기 백제분기 신라분기에 의하면 백제는 39년에서 47년까지 8년간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궁중의 큰 해나무, 괴수가 저절로 말라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라분기 43년에서 53년까지 10년간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궁자리에서 살별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 또는 왕궁 뭐 이런 지역에 새로운 세력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삼국사기에는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당시에는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길래 나타나지 않는가? 삼국 유사를 보면요, 이 당시에는 가야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백제분기에는 이 당시에 삼국유사가 말하는 가야기사가 나타나지 않고 마찬가지로 신라분기에도 이 당시에는 가야 기록이 나타나지 않지만 가야 기록은 신라분기에는 나타나는데 이 기록은 77년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이 가야 실체를 보면 삼국유사 가야와 삼국사기 가야는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삼국유사는 가야의 시조를 수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는 수로와 친선을 유지하지만 가야와는 적대적입니다. 삼국유사는 수로의 국가는 가락국이라 하고요. 삼국사기는 수로의 국가는 금관국이라 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수로와 가야와의 관계는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수로와 가야와의 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삼국사기 백제분기 신라분기에 기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가야계의 등장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수로와 가야의 관계는 서로 일치하지 않고요. 이중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역사적인
해석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야의 정체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가야가 뭐 6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 가야는 신라와는 적대적으로 일부는 신라와 화친으로 유지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아마도 이 백제 역사 속으로 들어간 가야 기사는 삭제가 되고요. 신라 역사에 나오는 기사 중 일부는 살아남게 됩니다. 삼국사기에 가야 기사가 삭제된 것은 이 가야가 야마토로 연결이 되고 일본 역사에 편입되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 아닌가 파악이 됩니다. 일본 역사를 보면 웨이 시절 심우천왕이 나옵니다. 그 후에 숭신천왕부터 야마토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가야는 야마토의 주체가 됩니다. 자, 숭신 이후 수인, 경행, 성무, 중해, 남오왕이 나오고요. 그 후에 6년간 내란을 거쳐서 다음 신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삼국사기에 가야 기사가 삭제가 된 것은 일부 가야가 일본 역사에 편입되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삼국사기 신라분기에 일부 가야 기사가 남은 것은 후에 가야계 출신 김유신으로 연결이 돼서 그 가야는 살아남게 됩니다. 신라 초기 석시 탈해 기사를 보게 되면요. 신라 분기 이 유리왕 후반부 기사에 의하면 56년 4월, 56년 5월 용이 금성 우물에 나타난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나무가 뽑혔다. 자, 이 용은 탈해를, 금성은 박식의 수도를 말한다고 설명이 되지고요. 탈해계의 힘이 박시계를 눌러서 왕위가 탈해계로 바뀝니다. 탈해가 왕위를 쟁취한 이유는 유리왕이 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일성, 둘째 파사죠. 둘이 다 어렵고 당시 이 유리왕은 국제적으로 힘이 상당히 약해 있었고 이때 상대적으로 이 가야 세력이 진입하였고 이를 상대할 세력은 아마도 박시계보다는 탈해계가 더 센 집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무대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신라 분기 탈해조 기사를 한번 보면 58년 1월 벼슬을 내려 호공을 대보로 삼았다. 59년 5월 외국과 우호를 맺고 사신을 교환하였다. 61년 8월 마한의 장수 맹소가 보감성을 들어 항복해 왔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탈해가 등극한 후에 호공, 외국, 마한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세력들은 탈해 세력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공은 지난 육부 시대의 관리로 탈해 초기에는 지난 시대의 정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 자리를 잡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라는 외를 먼저 만나고 다음에 마한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외는 마한보다 신라에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파악이 들고요. 다시 말해서 신라 외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신라는 백제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63년 10월 백제 왕이 영토를 넓혀 낭자국성에 이르러 사신을 보내 만나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가지 않았다. 64년 8월 백제가 병사를 보내 와산성을 공격하였다. 64년 10월 구양성을 공격하였다. 왕이 기병 2,000명을 보내어 격퇴하였다. 삼국사기에 박식의 신라는 백제와 서로 만나 싸우는 기사가 나오지 않다가 탈해 시절부터 최초로 신라와 백제가 싸우게 됩니다. 전에는 낭랑이
백제와 신라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딪히지 않았지만 낭랑이 세력이 약화됨으로써 완충 지역이 없어지고요. 직접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자, 이 시대의 기사는 한반도에서 일어났다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낭랑의 위치를 한반도 남부로 설정한다던가 아니면 백제와 신라가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있다고 해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떤 역사가들도 이 삼국사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당시 가야가 나타나고 남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백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역 등을 공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65년도에 알즈가 태어나고 계림을 국호로 삼았다. 자, 삼국사기 신라분계를 읽다 보면 좀 뜬금없이 이런 기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 기사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잠시 보게 되면 이 당시는 탈해 시절이지만 유리왕의 아들이 어린 시절이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둘째 아들 파사는 김씨의 여자를 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김씨 이 집단이 이 당시에 알지로서 국호는 계림으로 이렇게 이 당시부터 활동했다라고 삼국사기 신라분기에 공식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사의 비는 김씨, 파사의 아들, 지마의 비도 김씨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리왕이 첫째 아들인 일성, 아달라의 비는 박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지 세력이 이 당시부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통해서 삼국사기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66년에는 백제 다로왕 시절, 신라 탈해 시절에 와산성을 다시 공격한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되죠. 자, 와산성이 이 와는 이 동부여가 연상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삼국사기 헤브루가 죽고 금화가 왕위를 잇는다. 이 와자가 갖게 되죠. 이 와산성의 위치는 저는 동부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삼국사기에 이 태백산 남쪽 우발소에서 여자를 만나다. 여자를 만나는 이 주체는 주몽의 아버지고요. 한단고기의 주몽의 아버지는 고두막으로 알려져 있고 옥저후 분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옥저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 만나는 여자는 유아 부인으로 주몽이 엄마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와산성의 위치는 이 동부여, 옥저, 낙랑 등으로 이제 오버랩되는 그러한 지역이 아닌가 이 생각이 됩니다. 자, 67년 1월, 67년 2월 기록을 보면 박씨의 귀촉으로 나라 안에 주군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주주, 군주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순정을 이벌찬으로 삼아 정사를 맡겼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 귀척은 이 박씨의 인척으로서 이 당시 탈해는 이 박씨 세력을 상당히 우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탈해 세력을 중심으로 정치 체제를 구성하지만 박씨계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주와 군의 체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박씨의 외가 활동은 또한 김씨들로 새로운 세력이 연결이 되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탈해계 시절의 이 정치 구조가 호공 체제에서 이벌찬 체제로 바뀌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탈해는 박씨계를 끌어들여서 죽은 체제로 만들고요. 박씨의 외가인 김씨 세력을 신라 정치 군사계를 구성하게 되고요. 또한 이 지난 시절의 정치 체제, 호공 체제에서 이벌찬 체제로 이 탈핵의 정치 체제로 정식적으로 잡히면서 신라의 정치 군사적인 구조는 점점 확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의 세력을 보면
신라와 동조하는 세력, 탈의 세력, 호공 체제, 그다음에 이제 왜국과 초기에는 이 화친을 하게 되고 마한이 성주가 보감성을 바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김씨 세력도 합치가 되고 박씨 세력도 주군 체제로 이렇게 해서 체제가 정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라와 또 대항하는 세력이 있죠. 그래서 첫째로는 백제, 둘째로는 이 외인이 공격을 하는 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라와 외인과의 관계를 보면 73년 외인이 목출도를 침략하니 왕이 각간 우호를 보내어 막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우호가 죽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외인이 이 사신을 보내 화친을 했으나 이제 이 외인이 이 침략을 하게 되는 기록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이 각간 우호할 때 이 우호는 까마귀 호자로서 아마도 이 오한족, 이 박시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당시 백제는 다루왕 시절이고 주로 이제 신라와 싸우는 기사만 나옵니다. 자, 이 외인이 공격한 옥출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아마도 신라의 남쪽 또는 동쪽 지역으로부터 공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싸우는 지역은 이 낭자곡성, 와산성, 구양성으로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지역은 이 백제의 북동쪽 지역, 아마도 이 우보가 활약했던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라는 한편으로는 이 백제와 싸움고, 그다음에 이제 외가 남쪽에서 이제 침입하는 그러한 양상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신라는 이 박시계 지역 주군 체제로 만든 그 지역에서는 백제와 싸움을 하게 되고 또한 이 남쪽으로부터 이제 그 외의 침입에 또 신라가 대항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신라는 또 이제 가야와 싸우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 가야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찬, 길문이 가야의 병사들과 황산진 어귀에서 싸움을 벌여 1천여 명이 목을 베었다. 길문을 타진찬으로 삼고 군공을 포상하였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가야가 치고 올라와서 신라와 만나게 된 지역은 황산진 지역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황산진, 황산하, 그다음에 황산 이런 기록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는데 황산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황산벌 하게 되면은 백제와 신라가 싸우던 그런 지역이 생각이 나죠. 자, 이 신라는 이 남쪽으로부터 이 가야로부터 이제 침략을 받게 되는데 탈핵의 군사들이 대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라는 초기에는 정치 체제를 잘 정비하다가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공격을 당하게 되는 대상은 백제가 나오고요. 외가 나오고 가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결과적으로 신라는 진한 육부, 그다음에 박씨 세력, 탈의 세력, 김씨 세력 이런 것들이 초기에 연결이 되었죠. 자, 이에 대항하는 집단은 백제, 외, 가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황산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 황산의 위치 어딘가 상당히 비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은 이 태산 을 중심으로 백제와 신라가 나뉘어졌다 생각이 되고요. 그 아래 이 지역으로부터 이 가야가 공격하고 부터는 백제의 동쪽에서는 또 말갈이 그 전에 운조시대 이후로 공격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황산의 위치는 제가 이 비정한 곳은 바로 이 빨간 선으로 칠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 아래 사도, 삽입,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저는 일단은 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가면
우두 지역이 나오고요. 낭랑이 우두산성 그 지역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위에 이 마두성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산에서부터 이 마두성까지 이 신라는 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딱 가야의 공격으로부터 어, 침략을 많이 받는데 그 위치를 이 지역으로 비정한 상태에서 역사적 설명을 또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 유사를 보면요, 이 가야의 영토가 나오는데 남서쪽으로는 창해, 동쪽으로는 황산강, 그죠? 황산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북서쪽으로는 지리산, 북동쪽으로는 가야산, 남쪽의 국경 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해라는 이 개념이 우리는 어, 바다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이 가야의 위치가 이 한반도 어, 지역,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던가 이렇게 해서 이해를 했는데 이 창해가 바다가 아닌 이 강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 삼국의 위치는 하북성 또는 이 산동성 지역에서 역사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기록이 일치하게 됩니다. 자, 이 황산을 기준으로 남동쪽 지역으로 보면은 임기시가 나오는데 이 임기시를 저는 임나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변한 지역 또는 이제 외의 지역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남서쪽에 이 창해 이 호수를 낀 이 지역을 창해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79년 2월, 80년 4월에 기록을 보면 혜성이 동방에도 나타나고 또 북방에도 나타났는데 20일 만에 사라졌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경도에 큰 바람이 불었다. 금성이 동쪽 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이 탈핵의 시절 이 박씨계의 실력자들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사계, 그다음에 일성계 이렇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나타난 세력은 화사계의 박씨계, 북방에도 나타났지만 20일 만에 사라진 세력은 박씨계이지만 이 유리왕이 일자인 일성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 일성보다 파사가 먼저 왕위를 계승한다라는 기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경도는 탈해계가 자리 잡은 지역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금성은 박씨계의 지역을 말하지 않나 이 생각이 됩니다. 이 경도 지역에 있던 이 탈해계 세력은 또한 아들끼리 왕자의 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탈해 다음에는 그 아들들이 그 신라의 다음 왕위를 잊지 못하고 다시 박씨계로 넘겨주게 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성 지역에 있던 이 세력 중 박씨계 유리왕이 첫째 왕자 일성은 유리왕 둘째 왕자 파사에게 힘을 뺏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유리왕의 둘째 아들인 파사가 이 탈해계를 대신해서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라의 정치 구조상 이 내부 갈등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갈등의 주요 세력 중 하나는 박씨계의 세력, 다시 얘기해서 이제 유리왕의 아들들이 이 세력 간의 갈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탈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들들이 있지만 그들이 그 어떤 그 왕위를 쟁탈하기 위한 어떤 그 모종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어렵지만 그러한 상황이 있었음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삼국 사기의 정사, 신라본기에 이런 식으로 기록을
놓은 것이 아닌가 자, 생각이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